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리를 배우면서 자취하며 혼자 지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이 작은 술집을 하나 했습니다. 매장 규모가 조금 작기는 했는데 자리가 좋아서 매출 하나만큼은 확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한턱 쏘라고 할 때마다 월세가 얼만지나 아냐고 투덜대는 친구 녀석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 친구 녀석이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 녀석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를 받고 그 사고가 삼중추돌 사고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목 부분이 뻐근한지 몸을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놀고 있던 저에게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딱히 하던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가게의 위치가 사무실이 많은 쪽이라서 그런가 퇴근 시간이 되면 손님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한꺼번에 손님이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가게였습니다. 영업은 새벽 3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막차가 끊기는 시점부터는 2차, 3차 하는 손님들만 와서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없으면 친구랑 둘이서 자리 펴놓고 술 마시면서 장사도 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서 놀듯이 일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후 3시에 친구와 같이 출근해서 준비를 해놓고 5시에 오픈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참 청소를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삐까뻔쩍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길가에다가 엉성하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제차가 친구가 사고 냈던 차랑 같은 모델이라서 친구를 불러놓고 외제차를 뒤에서 박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가 보험료가 올라서 가게까지 내놔야 할 작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치는 게 수입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도 일하면서 본 매출이나 그런 걸 보니 이 친구가 당시에 확실히 돈을 잘 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친구랑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차에서 차주가 내리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게 아주 보통 미인이 아니더라고요. 옷도 아주 과감하게 입은 게 자기가 이쁜 것도 알고 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어? 저 누나 새 차 뽑았네? 라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냐고 저도 관심을 표현했는데 친구가 여기 근처에서 옷장사하는 누나라고 성질은 더러운데 인터넷 사업도 하고 수완이 좋아 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지 돈도 엄청 많다고 말하면서 가끔씩 가게에 직원들 데리고 오면은 기분 좋다고 술값에 팁이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 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질이 더럽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 녀석한테도 진상 손님이 아니라 꼭 매번 왔으면 하는 좋은 손님처럼 생각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강렬한 첫인상 때문에 그런지 일하는 내내 자꾸 창밖 쪽을 보면서 그 차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을 한다는데 그녀가 아무렴 성질이 더럽다고 해도 한번 잘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도 가끔 온다니 괜한 관심이 생기고 제가 친구를 도와주는 동안에 한 번은 손님으로 오지 않을까 하며 괜히 속으로 바랬습니다. 오픈 준비를 끝내고 얼마 안 있어 오픈을 하니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날은 잠깐도 쉴 틈이 없어서 손님이 빠질 때쯤엔 아주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기도 했고 친구 가게가 사무실 주변에 있는 특성상 오히려 주말이 되면 장사가 좀 덜 되기도 했기 때문에 불금을 젊은 혈기의 두 남자가 그냥 보내진 않았죠. 벌써 집에서 놀고 있을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고 친구 술집으로 모여라 하고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보통 그때부터 손님이 안 들어오면 둘이서 술 마시고 있다가 1시쯤엔 그냥 문을 닫아버려 놓고 친구들하고 술파티를 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날도 엄청 바빴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순식간에 손님이 빠져서 테이블 뒷정리를 하면서 우리 먹을 안주랑 이런 거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반쯤 돼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부른 친구들이 온 줄 알고 마중하러 나갔는데 손님이더라고요. 술이 조금 많이 들어간 듯한 젊은 여자 2명하고 조금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하고 오길래 괜히 혼자인 제가 질투심을 느꼈는지 친구한테 그냥 보내도 되지?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오늘 메인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문 닫을 거라고 말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란 게 이루어진 건가? 아까 낮에 본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였습니다. 그녀도 술이 많이 취했는지 조금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사장님, 여기 안주가 없대요. 다른 데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 목을 제가 차버린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기 술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2차로 온 거라 술만 마시고 갈 거라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쾌자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생색내는 표정을 지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그 일행에게 테이블을 안내해 줬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안내한 자리는 저와 친구들이 술을 마시려고 세팅해 놓은 자리에서 그녀가 제일 잘 보이는 창가 쪽 위치였습니다. 조금 지나니 친구들도 하나둘 술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회식을 우리는 우리대로의 불금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거긴 한데 그쪽은 이미 많이 마시고 온 듯 했으니 간단하게 생맥주 시켜서 마른 안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녀가 잘 보이는 쪽으로 앉았으니 저도 술 마시는 척을 하면서 그녀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 쳐다봤으면 시선을 느껴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 법한데 그녀는 직원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열중해서 저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일행에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담배가 피고 싶어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에 첫 모금을 훅 빨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술 기운이 한 번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가게 안을 살펴보는데도 그녀가 보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티를 내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하니 엄청 도도한 여자구나 생각하는 와중에 가게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그녀의 외제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충 주차되어 있는 차 가지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녀의 차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을 서성였을까. 그녀가 제가 차 주변에서 얼쩡대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 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고 있던 담배를 영화배우가 된 것 마냥 멋들어지게 던지고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거 누나차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건 알 거 없고 누군데 자기 차 앞에서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테이블 안내까지 해줬는데 제 얼굴도 기억 못하는 게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콧대가 높은 건지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저도 지지 않을세라 저돌적으로 나갔습니다. 주차를 왜 이렇게 삐뚤게 했냐고 차가 아깝다고 하면서 능글맞게 말하면서도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서 차가 멋지다는 말로 그녀를 구워 삶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경계하면서도 저의 농담에 기분이 녹아내렸는지 저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그녀와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오래 나와 있었는지 그녀가 데려온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쪽도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들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친구랑 같이 가게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고는 나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연락 안 해도 되고 가게로 오라고 말했죠. 이런 당돌한 스타일은 처음이었는지 코웃음을 치면서 나중에 보자고 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났는데 가게 밖으로는 그녀 차는 보이지 않고 그녀로부터 연락도 한 통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싶어서 그녀를 반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한참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밖에 좀 보면서 일하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더니 그녀의 차가 또 엉성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 차 앞에 그녀가 서서 저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는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바쁜데 미안하다 말하고 그 길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너 술 안 마셨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녀에게서 살짝 술 냄새가 났어요. 대리기사 부르기는 아까운데 제 생각이 나서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 차의 운전대를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차를 주차시키고 그녀를 집 안에 데려다 준다면서 그녀와 동행을 했어요. 그녀도 딱히 그런 저를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 보이고 강한 여자 같던 그녀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집안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누나 집 맞냐고 장난치듯이 말했는데 마음에 든다는 듯이 이쪽으로 오라면서 냉장고에 술이랑 있으니까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여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와도 몸은 자연적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문득 이런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겠나 싶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누나, 저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너?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제가 갑자기 영화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제 잔을 들어서 비워버리고 새 잔을 채워주면서 누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고 그녀한테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이 웃겼는지 피식 웃다가 제 눈이랑 술잔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니 잔을 들어 제 잔을 꿀꺽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녀가 술을 마시고 나서 우리는 입을 맞추었고 그날부터 그녀와 저는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무슨 술을 그렇게 하는지 가게가 한참 바쁠 때마다 와가지고는 혼자서 술 시켜놓고 손님이 빠질 때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저도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너는 운전해야지 하면서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그녀와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시중을 들고 그녀의 차를 끌고 가서 출근을 시켜준 뒤에 저는 다시 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출근할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이었죠. 조금 성격이 세서 맞춰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외제차 오너가 된 기분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맞춰주면서 그녀와 잘 만났는데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랑 금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녀와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그녀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못했네요. 가끔씩 그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유감입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거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지지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 게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샘하고 야근하면서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 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한두 시간만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숙직실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 일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 맞춰가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와중에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뜨뜻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 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가 숙직실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 방해하기도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 먹을 욕의 몇 배 정도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을 헤집으며 팔을 뻗어 바닥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더듬거렸는데 손가락이 만져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아주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머 하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누가 허둥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졌어요. 숙직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깜짝 놀란 채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알람 소리 때문에 누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처녀 팀장님 2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지. 하고 잔소리 조금만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을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드렸어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어버린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는 팀장한테 괜히 찍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비치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은 거지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은 건지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한 대 줄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쓰고 있는 노처녀 팀장님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나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은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만 있다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노천의 팀장님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한 걸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들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주는 술들을 거절없이 계속 때려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지 눈은 개슴츠레 반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선이 느껴지니 그때부터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술줄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둥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둥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이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 주점에서도 굳이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안 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음흉하네 하면서 낄낄대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택시를 잡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횡설수설하기만 할 뿐이고 저도 여자친구 자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비싼 보안 직원이 이미 아침부터 동네방대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이 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 줄 알고 틈만 나면 자꾸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고 하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만 있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홍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 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시간 여유도 많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할 만한 곳 없나 찾던 중 아는 형 소개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대장이 타는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대장님 거슬리지 않게 운전하는 실력도 필요했고 변덕스러운 대대장님과 사모님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알바라고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 편의점보다는 대리운전을 하자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예전에 했었던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는데 반복적인 일만 11시간 동안 하고 있으려니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일도 적성에 맞아야 오래 하는 건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장보다야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고 제 나이에서 절대 탈 수 없는 외제차들까지 운전해볼 수 있어서 은근 신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답게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거하게 한 아저씨들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가 말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면서 가끔 팁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씩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취객도 있긴 하지만 매너 좋은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많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나갈 때면 외제차 걸리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완전 술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고요. 차도 벤츠였고 아줌마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줌마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집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랑 잠깐 놀아주면 돈을 더 주겠다길래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서 뒤에서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차도 벤츠에 돈도 있어 보이겠다. 잘 보이면 팁을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랑 드라이브나 하실래요? 밤바다 보러 가실까요? 한번 슬쩍 던져본 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동해안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한참 콜이 많을 시간인데 말하는 거 보니 몇 탕 더 뛰는 거보다 많이 챙겨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은 이대로 퇴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두고 아줌마의 벤츠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아산에 있는 삽교청까지 갔는데 그쪽에 인적이 드물고 경치 좋은 쉼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쉬면서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새 술이 조금 깬 아줌마랑 대화도 나누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경치에 반해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잘 얘기를 나누던 아줌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여자로서 어때 보이냐고요? 동안이시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예쁘세요. 정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바람이 났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 없는 남편 사랑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고 사업해보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커지다 보니 본인 수중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린 여자들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내 생일 때도 명품백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 어린 여자한테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명품백을 벌써 3개나 사줬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진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눈치 볼까봐 사업이라도 잘 해보라고 열심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깨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어휴, 그러게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신이 나갔네요. 저 같으면 완전 떠받들고 살 텐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나 봐요. 하긴 나 같아도 20대 초반 여자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그런 여자가 더 좋겠지. 사모님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위로해준답시고 나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짠데? 사모님 진짜 매력 있어요. 저는 아줌마한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예쁘장한 아줌마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남편의 바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보다 길어졌던 대리운전이 끝났고 그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언제 연애의 감정이 싹 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이 많은 여자란 걸 새삼 또 실감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리운전을 더 했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완전 진상들은 안 만난 것 같아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